캠프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산단, 창원에 있는 국가산단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건희 씨한테 보고하려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녹취 내용 보셨잖아요. 아이 그 장관 그거 이것저것 대통령 같지도 않아. 이걸 왜 못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그렇죠. 소위 대통령 인사 문제,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금융위원 차관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에 개입했죠. 캠프 정책에 개입했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 생각나십니까? 우리 캠프로 와 1억 줄 테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했죠. 캠프 때부터 그 이후까지 그 내에 말씀하신 김영선의 공천까지 소위 김건희 씨에 의해서 교사가 됐고 그 교사한 내용들을 대통령은 어떤 태도든지 어떤 것은 실행했고 어떤 것은 실행을 제대로 안 해서 부인한테 요구다 먹는 내용이 그 내용에 나와 있고 거기다 또 본인 얘기에 의하면 윤상현에게 전화했다는 내용까지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략공천에 대해 그 당시 2022년도 6월달 국민의힘 전략공천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루트는 김건희 씨의 교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실행을 한 것도 있고 실행을 안 한 것도 있고 안 해서 요구다 먹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2년이 아니라 지금 경선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3년 넘게 이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 공약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뭐 지명해준 사람하고 의논해서 고쳤다. 실제로 고치기 전,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이 대조가 있을 정도로 공약까지도 관여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충격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는 아예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시초부터 김건희라는 비선이 뭐 그게 와이프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뽑은 건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약부터 비선이 계속해서 관여했다라는 충격. 또 하나는 분명히 공식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약을 검토하고 분석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봤었고 그 후보가 꾸렸습니다라고 발표한 공식 조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공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무슨 뭐 산단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그렇고 멀쩡한 공식 조직을 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뒤에서 뭔가 다른 조직을 굴리고 있어요. 뒷문으로. 계속해서 다른 조직을, 그러니까 공식 조직을 믿지 않고 여사가 중심이 된 다른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백도어 게이트지. 백도 게이트. 김건희 백도어 게이트야.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충격은 우리가 뽑은 보통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주주의고 국민주권인데 우리가 이 주권을 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어떤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꾸려서 그 사람 권한을 줬으니까요. 선출직 공무원들을 꾸려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알고 보니까 아예 다른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수장은 다른 사람이었고 그렇지. 그것을 대통령은 공식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사실로 밝혀지면 그리고 이게 싹 지나가 버렸는데 사장님 부정부패 혐의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뭐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들, 뭐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거는 맞잖아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전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주 이상의 공범이나 아니면은 방조범인지는 특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부정부패하고는 좀 떼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쌓여 있습니다. 혼재돼 있고. 그 대통령 재기 이전에 이제 부정부패 얘기는 거의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네. 얘기는 지난번에도 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아일보의 논설주간이 이그노벨상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그 선수인 김모 씨, 이모 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수인 거고 그 방조범 손모 씨는 이 선수라고 알아서 주가 조작을 한다는 요거를 알고 거기에 편승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구단주가 데려온 VIP다. 로얄박스에 있어가지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렇지. 또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무슨 이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니 몰랐느니를 뭐 얘기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게.
그러네. 중요하지도 않다 그거는. 맞네요. 그리고 네. 1차 작전에서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점수를 못 내니까 구단주가 직접 나와서 점수를 낸 게 2차 작전 아니냐. 거기서 손모 씨는 이 점수가 잘 안 나가지고 1억을 손해봤고 구단주가 참여한 작전에서 뭐 이게 간단하게 묘사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구단주가 참여한 작전에서 이 둘이 합쳐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수 씨 둘이 합쳐가지고 23억이 났으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 내용을 무시하고 불기소장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노벨상 분야의 이그 노벨상 분야의 문학 이 코너가 있으면은 이그 노벨상을 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동아일보라는 신문에서 이런 거를 대놓고 이렇게 쓸 정도로 나왔으면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임기 전에 한 일에 대한 얘기예요. 임기 전에 한 일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일을,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수사를 한 일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후에 뭘 하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기간에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리고 그 도움의 내용은 아주 그 탈법적이고 아주 그 정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도움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뭐 이재명 정권이나 홍준표 정권에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 도움 덕분에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준 것 같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공천 개입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천 개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창원 산단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뭔가 편의를 봐준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부정부패의 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정부패가 취임 전에 무슨 있었던 거를 봐주기로 여기서 단절된 게 아니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부정부패로 취임 이후에 이어졌을 가능성이 또 생긴 거예요. 김건희 그렇죠. 여사를 고리로 해가지고. 많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취임 전에 있었던 부정부패를 윤석열 정권에서 봐주게 한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새로운 부정부패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이다. 예,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봐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만약에 봐주기를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죠? 엄청난 직권남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김건희를 도와서 뭔가를 했다면, 그게 사실은 그리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종호 씨랄지 관련돼서 전화 통화, 문자 통화 40여 차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 바로 직전에 반부패부로 옮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 뭐 10월이었나요? 예. 그 정도 시기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검찰총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윤석열 씨한테 결국은 책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거는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